그날의 멸시와 비웃음은 지금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저는 그저 낡은 코트 차림으로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저를 보며 속삭였죠. 저 할망구 아직도 저러고 앉아있네. 언제쯤 나갈 건지. 회장님, 그냥 좀 내쫓아 버리죠. 골치 아프게 왜 저러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며칠 뒤면 강제 철거된다는 딱지 붙은 건물 도면이었죠. 바로 이 동네.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 살아왔던 저의 보금자리, 그리고 저의 모든 추억이 담긴 건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려도 괜찮을까? 이 동네가, 이 건물들이 내 인생인데. 박지우는 제 말을 비웃듯이 받아쳤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뭐 유적지라도 돼요. 낡아 빠진 건물 몇 개 붙잡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구시대 망령처럼 질척거리지 마시라고요. 최은아도 비웃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가 드릴 보상금이나 감사히 받으시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상책이에요. 더 추해지기 전에.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심장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가면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하찮고 무지한 늙은이에 불과했겠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념한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하찮게 보았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군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쓰러진 낙엽처럼 보였던 저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불꽃처럼 피어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동네 어귀에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꼬장꼬장한 할머니쯤으로 알았을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고물이나 주우러 다니고 길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한심한 노인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런 시선을 유도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감히 상상도 못할 삶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디자이너 카밀라 김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손을 거친 옷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제 디자인은 파리 컬렉션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돈은 물밀듯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이 동네의 땅과 건물들을 사들였죠.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닌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저의 디자인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제 꿈이 담긴 캔버스였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던 제가 왜 이런 허름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냐고요? 성공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저를 시기하고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들. 화려한 옷을 입고 돈을 쓰는 순간 저는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덮고 이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있었고 무엇보다 평범한 삶 속에서 잃었던 저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저 동네 할머니 김순자로 살고 싶었죠. 평화롭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박지훈이라는 젊은 사업가가
이 동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니 재개발이니 하는 거창한 말들을 내세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낡은 것들을 헐값에 사들여 돈을 벌려는 속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는 동네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종용했고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번 듯한 새 건물들을 짓겠다고 떠벌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치를 두었던 오래된 것에 아름다움을 짓밟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리고 박지우는 저를 제일 만만하게 봤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저를 그저 돈 없는 늙은이로 착각했죠. 그는 저를 찾아와 반말로 윽박지르고 조롱 섞인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망구, 아직도 버티고 있어. 내가 보상금 넉넉하게 쳐줄 때 냅다 받아. 딴소리 말고. 안 그러면 진짜 큰 코 다친다. 박지우는 제 모든 건물에 강제 철거 통보서를 붙였습니다. 제게는 이런 방구상의도 없이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죠. 그는 제가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건물 법적으로 문제 많아 며칠 뒤면 포클레인 들어갑니다. 그래도 괜찮겠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내 건물이 문제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건데 이게 다 너희들 탐욕 때문이 아니냐? 그는 제 절규를 비웃듯이 그 꼴은 비서인 최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저 할망구 계속 이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 업무방해로 늙으면 고집만 세져가지고는.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무시를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카밀라 김이었던 저에게 이런 취급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분노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숨어 살아야 했는지,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박지훈 같은 젊은 사업가들이 제 가치를 짓밟고 제가 사랑했던 이 동네를 망가뜨리려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디자인 스케치북, 달아해진 명함, 그리고 한때 제게 찬사를 보냈던 해외 패션 잡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니 잊었던 과거의 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김순자 이전에 카밀라 김이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던 이 동네를,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저들에게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다. 다음 날, 저는 이 동네에서 평소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던 젊은 변호사 이민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허름하게 지냈는지 알기에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지훈을 이 동네에서 몰아낼 겁니다. 그동안 제가 숨기고 살았던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민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제가 카밀라 김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존경심과 함께 강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제 오랜 동네 친구이자 어려울 때마다 제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었던 유일한 청년이었으니 저는 그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동네를, 그리고 제 삶을 지켜낼 겁니다. 할머니 아니, 카밀라, 김 선생님,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지만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 거짓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민주는 곧바로 박지훈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죠. 할머니, 박지훈은 단순히 무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통보도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특히 할머니 소유의 건물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만한 요소가 충분해요.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내 건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낡고 오래된 덩어리로만 보였겠지. 변호사님은 제게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때였죠. 이민준 변호사가 박지훈의 법적 허점을 찌르는 동안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박지훈을 압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민준 변호사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포를 더욱 심화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동네 상인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며 고통스러워했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은 그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찾아가 서명을 강요했고 일부러 소음을 유발하거나 쓰레기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박 사장 때문에 장사가 다 망했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나? 밤마다 저러니 잠도 못 자겠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저는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떠나 있던 사이 이 동네가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박지훈이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제 오랜 친구 순덕이를 괴롭히는 모습은 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박지훈은 순덕 씨의 가게 앞에 매일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밤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어쩌니 평생 일군 가게인데 저 악마 같은 놈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저는 이민준 변호사와의 협력 아래 은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허름한 노인이라는 점을 역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할머니가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박지훈 일당 역시 저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박지훈 사무실 주변을 맴돌며 그의 불법 행위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박지훈이 협박하거나 기만했던 사례들을 녹취했습니다. 때로는 박지훈의 비서인 최은아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그의 은밀한 서류 조각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패션계에서 쌓았던 정보력과 은밀한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된 인맥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카밀라, 김으로 활동할 당시 제게 큰 도움을 주었던 문화재 감정 전문가와 건축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 허름한 모습에 놀랐지만 제가 건넨 명함과 증거들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 동네 건물들의 숨겨진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박지훈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오. 카밀라, 김 선생님. 설마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셨을 줄이야. 걱정 마십시오. 이 건물들의 가치는 제가 보증합니다. 박지훈 같은 자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이던 어느 날, 박지훈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내에 위치한 문화재적 가치가 가장 높은 제 건물에 몰래 침입하여 일부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자 초조해진 나머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었죠. 늦은 밤, 저는 박지훈과 최은하가 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행하여 그들이 건물을 훼손하려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오래된 벽화를 긁어내고 기둥에 못을 박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젠장, 저 할망구가 진짜로 뭘 하려나. 본에 이렇게 훼손해버리면 문화재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질 거야. 흐흐흐. 회장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닥쳐. 어차피 늙은 할망구가 뭘 알겠어.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대화와 훼손 행위는 모두 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건물 훼손 장면을 촬영하는 동시에 박지훈이 문화재고 나발이고라며 자신의 범죄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음성까지 녹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박지훈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감히 내 꿈을 짓밟으려 하는구나. 이제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 스스로 걸려들 차례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저는 이민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민준 변호사는 박지훈의 불법적인 재개발 행태와 주민 협박 사례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문화재 감정 전문가와 건축 역사학자를 통해 제가 소유한 건물들의 숨겨진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박지훈 씨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자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한국 근대 건축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갑자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박지훈의 재개발 사업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허름한 동네 건물들의 숨겨진 가치와 박지훈의 악랄한 행태에 경악했습니다. 저의 존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건물주 할머니라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박지훈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광분했습니다. 젠장!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늙은 할망구 소행인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박지훈은 제 존재를 알아채고 저를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 감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초조함이 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박지훈의 비서 최은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점차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무모한 행동과 불법적인 지시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가담했던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며칠 동안 저를 미행하던 최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랐지만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최은하 씨, 당신은 박지훈 씨와 다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할머니, 제가 뭘 할 수 있죠? 저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이 당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저는 최은아에게 박지훈이 저지른 다른 불법 행위의 증거들과 그녀에게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흘렸습니다. 최은아는 갈등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박지훈에게서 벗어나 살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지훈 회장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다 폭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요. 진실을 밝히는 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최은아는 박지훈의 모든 비밀과 약점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박지훈의 횡령 장부, 다른 불법적인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를 뒤에서 조종하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까지. 이것은 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최은아가 넘겨준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였습니다. 이민준 변호사와 저는 박지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려던 바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오만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박지훈의 변명 같은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저희 재개발 사업은 오직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일부 악의적인 소문은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조용히 기자회견장 뒤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코트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민준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하자 그는 미리 준비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박지훈이 제 건물을 훼손하는 장면, 그리고 문화재고 나발이고라며 조롱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은아가 제공한 박지훈의 횡령 장부, 불법 계약서, 그리고 그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무슨 짓들이야!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박지훈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민준 변호사와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박지훈 씨, 여러 건의 사기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지훈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할망구! 내 놈이 감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대로 끝날 줄 알아!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천천히 벗으며 제 본 모습을 드러냈죠. 한때 카밀라, 김이라 불렸던 저의 진짜 얼굴을, 내가 나를 할망구라 불렀던 그 입으로, 이 동네의 가치를 짓밟았던 그 탐욕으로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 스스로 걸려든 것이다. 이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장내는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진 것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갈채였습니다.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박지훈의 횡포에 고통받던 모든 이들이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아는 박지훈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덕분에 그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박지훈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언론은 저희 숨겨진 과거와 이 동네 건물들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민준 변호사는 저희 든든한 조력자로 남으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본래의 모습인 카밀라 김으로서 당당하게 사람들의 앞에 섰습니다. 물론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편안하면서도 우아함이 묻어나는 저만의 스타일이었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래된 것의 가치를 지키는 삶, 그리고 나이 들매 지혜에 대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저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는 또 다른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고,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동네와 그 안에 담긴 가치를 함께 보존하려 했습니다. 가끔 저는 동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허름한 할망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동네의 수호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셈입니다. 저는 겉보기에 초라한 노인이라는 편견 속에 갇혀 살았지만 결국 저의 숨겨진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끈기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이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하고 제가 사랑했던 동네와 그 가치를 지켜냈으며 무엇보다 카밀라 김으로서의 저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이 들미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님을, 오히려 삶의 깊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고 존경받는 황혼을 보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위대한 힘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은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저의 보금자리가 된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거닐며 환하게 웃습니다. 제 눈빛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